사실은 이때 타이밍에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고 이런 타이밍에 그 노태정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가치 문제에 있어가지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명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가치 문제에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 자기가 모시던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고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하고 관계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노태정이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그렇지만은 나이도 젊고 하니까 마가처럼 한 번 정도 돌아온다고 하면 뉘우치고 노태정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통합당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비례대표 자기 아들을 비례대표로 세우면은 자기가 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반대 세우지 말라고 전화를 해서 막 울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난리를. 예, 오늘 그 김문수 지사님이 그 정광훈 목사님 교회인 사랑제일교회에 그 차명진 의원님이랑 같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인사를 했네요. 성도들은 환호를 하고 이렇게 연호락하죠. 김문수. 참 김문수 지사님은 순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전략상으로 정광훈 목사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원진하고 합당을 하고 3주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하고 김문수 지사님하고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니니까 단지 의견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같은 정당은 아니더라도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나서 일이니까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또 뜻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분명하게 있었고 아직도 김문수 지사님은 조금 순수하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점일 수도 있는 핸디캡일 수도 있는 정치인은 그렇다고 근무술수를 부려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사람을 믿지 않고 어떤 때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순수하고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올 때 벌써 좌파에 있었으면 더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었을 건데 자기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치를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좋으니까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지사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함께 있고 의리를 또 소중히 여기고 물론 같은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김문수 지사가 좌파였는데 우파로 넘어오니까 차명진 의원은 또 그거 따라서 넘어오기도 하잖아요. 원리주의자죠. 김문수 지사님을 보면 순수함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우파에서도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길로 가지 않고 갈라서게 된 것이 우파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실망도 주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김문수 지사와 정광훈 목사는 감옥에 가 있지만은 어쨌든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지사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번 주일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노선이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통합당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우파 통합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좋은 경험치를 쌓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태정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태정 문제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노태정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 통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예일대 졸업을 했다고 하고 그 전도사로 지금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있고
그 어머니가 남순이 전도사님이라고 정강호 목사님 교회에서 부사역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의대에 다니고 하나는 노태정 전도사님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태정 전도사님이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지사 자유공화당하고 이름이 참 헷갈리니까 그냥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낫죠. 그 조은진 척과 그 김문수 지사님 척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김경재 총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모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대우를 조금 처우를 받아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노태정 전도사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이보다도. 근데 우리나라는 또 나이를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는 나이보다도 직급이 우선이잖아요. 직급이라는 게. 그런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노태정 전도사에게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줬거든요. 바로 당대표 미치잖아요. 그런 자리를 줬는데, 그러니까 최고위원끼리 의논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동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시를 좀 당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으니까 사실은 적은 나이도 아닐 것 같은데 노태정 전도사가 31살이니까 적다면 적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지도 않은 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정치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적지만은 그래도 31살이면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이잖아요. 더 어리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말하는 것을 좀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미국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거고, 노태정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탈당을 결심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될 겁니다. 탈당을 할 때는 이 시점이 좀 오묘한데요. 그 탈당을 할 때는 그 통합당 비례로 갈 것이다. 물밑에서 작업이 돼 있어서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탈당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만한 이유로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탈당 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투고 또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탈당을 하면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도 무시당했다고 퇴사를 한다 하면은 안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게 이제 쌓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쌓였다고 말하기도 시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물밑 작업이 되어 있었 거 아닌가. 통합당 측에서, 미래한국당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노태정 전도사님이 거기를 간다고 하길래 비례대표로 미래한국당과 이야기가 된 줄 알았어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에 정강호 목사님의 그 지분 있잖아요. 우파의 지분, 유승민 지분, 이현주 지분 이런 거 챙겨주듯이 안철수 지분을 챙겨주면서 안철수가 지역구의 의원을 내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례만 내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정강호 목사님 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 있잖아요. 그 세력의 지분을 미래한국당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통합당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그러면 노태정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간 줄 알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정강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의 하나같이 수족처럼 움직였다고 보니까 뒤에 배경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강훈 목사님은 통합당에 가는 것을 허락을 안 했나 봐요. 허락을 안 하고 비례대표 순번 정할 때 허락을 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합당에 비례대표를 후보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의논을 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 자기가 최고위원으로서 대우를 안 해준다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 탈당을 하게 된 결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뭐 양당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최고위원을 맡으면 안 되죠. 당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맡는다.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그 양당 미국식으로 공화당 민주당식으로 가는 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당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처음부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최고위원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순되잖아요, 그게. 당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맡는다는 게 당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뭐 양당 제도가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보수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허용되는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허용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내지 않는 선에서 는 허용해주지 않을까. 비례대표니까 어차피 비례정당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태정 문제가 바울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그 마가의 문제하고 비슷한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노태정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고 아마 어머니가 화해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머니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신앙이 튼튼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앙이 믿음이 좋아도 어머니가 믿음이 좋지 아들이 공부한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노태정 전도사님 어머님 되시는 남순희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재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노태정 전도사가 가치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 좌파로 넘어간다든지 전략상의 문제고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성품 훈련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강훈 목사님의 그 뜻에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탐이 나서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냥 너무 젊다 보니까 앞섰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가처럼 또 어머니가 또 돌이키게 해서 정강훈 목사님 옆을 잘 지키도록 할 것 같은데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할지도. 근데 그게 쉽지 않을게요. 정치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강훈 목사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는 뭐 배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배신이라 표현이 너무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강훈 목사님 옆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이 제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 동기는 그렇다고 봐요.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런 뜻일 거고 뭐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사실은 이때 타이밍에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고 이런 타이밍에 그 노태정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가치 문제에 있어가지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명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가치 문제에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 자기가 모시던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고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하고 관계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노태정이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그렇지만은 나이도 젊고 하니까 마가처럼 한 번 정도 돌아온다고 하면 뉘우치고 노태정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통합당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비례대표 자기 아들을 비례대표로 세우면은 그 자기가 가서 1인 시위 하겠다고 반대
세우지 말라고 전화를 해서 막 울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난리를.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시 한다고. 그래서 통합당 그쪽에서 난감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례대표로 안 세웠나? 그거는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하고 노태정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김문수 지사님은 돌아왔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도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있어야 되거든.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죠.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이 저쪽에 조원진 척에 갔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때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 멤버들은, 코어 멤버들은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빨리 돌아왔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느낌상으로는 그 표현이 맞으니까, 느낌상으로는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김문수 지사님은 순수하잖아요. 누구를 이용을 당해도 이용하는 분은 아니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원리적으로, 원칙주의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선거 전까지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것이 우파를 위한 길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역구에 그 조원진 대표가 그 후보를 낸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손절을 하고 어쨌든 간에 결단을 하고 잘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누가 한승교에 대해서 3일 천하다 옛날에 김옥균이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처럼 그 3주 천하는 아닌데 김문수 지사님은 분리가 됐다가 3주 만에 다시 돌아오는 또 큰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파 내의 영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경험치를 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신앙운동이거든. 한편으로 정치운동하고 함께 가지만은 한편으로 신앙운동입니다. 아직 총선이 지나고 나면 하나의 관문이 더 있잖아요.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선거까지 2년이 남는데,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면 끌어내리긴 해야 되는데, 끌어내린다 그러면 끌어내렸다 하면 그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또 이 우파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 김문수 지사님 하나가 돼가지고, 황교안 대표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또 이 일을 치루어야 되거든요. 분열되면 안 된다. 우리 전력에서 김문수 지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이 전력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년에 제가 김문수 지사님 꿈을 하나 꿨어요. 김문수 지사님 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김문수 지사님은 아주 신령한 분은 아니잖아요. 순수하신 분이지만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영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순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나이가 먹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는데도 그만큼 순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정치적인 계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번에도 정강훈 목사님이 김문수 지사님에게 당을 만들자 할 때 그 김문수 지사님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시민사회단체 형식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정강훈 목사님 우기가지고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3% 넘어가면은 한석이 되는데, 300석이니까 300석에서 비례대표가 47석인가 그렇죠? 47석. 아는 것은 3%면 한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복잡해요. 준연동형에 50% 또 연동률을 적용을 하고,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심상정이가 설명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것을 몇 번을 보고 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선거제를 만들어가지고 연동형 비례 대표 정도는 그냥 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47이니까 비례 득표율에 따라서
그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김문수 지사님하고 이렇게 김문수 지사님이 이렇게 돌아오신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노태정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은 김문수 지사님에게 많죠. 연설도 많이 한 것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어쨌든 김문수 정광훈은 투톱이니까 그렇게 한 세트고 그리고 황교안이 있고 저쪽에서 우리의 그 강력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그 윤석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누군지 우리 편 중에서도 스트라이크가 누군지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뭐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 집회나 뭐 집회하기도 어려운 시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좋은 투지력 이런 거 투쟁력 이런 거를 높여주잖아요.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좀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배를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싫은 거죠. 사실은 우파가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라든지 교류가 될 거니까 그것도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요즘엔 유튜버가 발달이 돼가지고 정보 문제잖아요. 다 전달이 되거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데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뭐 최대한 자기네들이. 김문수 지사님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